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열심히 녹음한 파일이 소리가 녹음이 안 돼서 몇 개를 못 올리게 되어서 다시 촬영을 하네요. 네. 어, 본격적인 영상 내용에 앞서서, 컨텐츠에 앞서서, 뭐, 보고 계신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다면 구독은 아마 하고 계시겠죠? 예, 순서대로 보고 계실 테니까. 우리 의무부터 해야죠. 이걸 다시 해야 되네. 자, 의무. 특수용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쉬관서라고 하는데, 이 관서가, 어, 우리 관리 책임자가 아니라 관서장, 경찰 관서장이라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특수경비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 안 된다. 이게 혼돈되시면 안 되는 게, 관리 책임자는 이제 뭐만 한다? 출장 직접 무기 출납부나 이제 장비, 무기 장군용 카드 이런 거 관련된 거 직접 관리한다 이런 거 있죠. 나머지 뭐 특수경비원에게 명령한다 이런 거는 안 해요. 여러분들 관리 책임자라고 해서 특수경비원의 상사가 아닙니다. 무기를 관리하는 사람이지 특수경비원의 소속 상사는 다른 사람이겠죠. 시관서. 특수경비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소정 벗어나지 마. 또 특수경비원은 이제 일체의 쟁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혼돈되시면 안 되는 게, 쟁의행위를 해서 저해야만 상관이 없는데 장애를 일으키면 어떻게 한다?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서 5년 5천만 원이냐 3년 3천만 원이냐 벌칙이 내려지겠죠. 또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고 판명이 되면은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가 됩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또 우리 벌칙 파트에서 본격적으로 또 재밌게 두문으로 암기하면서 외울 테니까 있구나. 의무를 어기면은 벌을 받아야 하는 사항들이 있구나 로 아시면 되세요. 무기 안정 수칙이죠. 이건 어떻게 외우시냐?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대한 사격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 아니할 수 있다. 자, 경고를 아니하고 발사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무기를 사용한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들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무기를 사용하는 거랑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랑은 달라요. 그죠? 위해를 가하는 거는 좀 더 나쁜 상황, 그리고 좀 더 세밀한 상황이죠. 무기를 사용해서 위기를 가한다는 두 가지를 거쳐야 하니까. 그럼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이 있나요? 우리 폭발 무장 배웠죠? 폭발물 또는 소총을 가지고 3회 아니면은 무장 간첩에 있어서 바로, 그러한 경우에서는 위해를 끼칠 수 있다로 끝나고, 우리 지금 배울 내용들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어떤 경우가 있나요? 자, 특수경비원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자, 재산이 없죠. 왜 없죠? 재산은 뭐다? 호송경비가 해야겠죠. 우리 신변보호 경비는 어떻게 한다?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죠. 그죠? 그리고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해서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자, 은밀한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누가 인질, 간접 또는 테러. 우리 무장 간첩은 바로 쏴도 되는데 왜 간첩은 경고를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무장 간첩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폭발물이나 소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다양한 사람보다 간첩이니까 더 위험하니까 우리가 별도의 3회 이상 이런 걸 말 안 하겠죠.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 좀 웃기지 않나요?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되는데,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또 재량을 줘버리네요. 그죠? 저는 이게 혼돈이 됐어요. 최소한의 범위라는 개념이 오면은, 그래, 내가 어차피 무기를 쓰든 안 쓰든 무기를 안 쓴 거는 내가 최소한의 범위에 넣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문을 때문에 필요청의 예외를 만들었어요. 우리 필요청으로 의무로 끝나는 게 뭐 있다 했죠? 무기 대여시. 기억나시죠?
또 경비원이 그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 한다라고 기억나시죠? 또 뭐 있겠어요? 무기 대여랑 출납신가요? 또 무기 관련 하나인데 한번 올라가 볼게요. 필요청 할 수 있다 예외. 수리 요청 시네요. 예, 무기 수리 요청 시, 무기 대여 이 세 가지는 한다로 끝난다 이거고 나머지는 뭐다? 할 수 있다로 끝난다. 예, 아시겠죠?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해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들 다 필기하고 계시죠? 안 하신다고요? 뭐 안 해도 교재는 좋은데 이런 제가 강의로만 해주는 노하우들이 있어요. 가령 이 14세 미만이라고 끝나잖아요. 보통 대다수의 나이가 14세나 그러니까 10대 미만은 거의 다 미만으로 끝나요. 10대 같은 경우는 18세 우리 경비원 결격 사유를 봐도 18세 미만으로 끝나고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에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상한 나이가 있죠? 상한 나이는 그럼 미만의 반대 개념이 뭔가요? 여러분들 우리 기초교육 때 미만의 반대 개념은 초과라고 배웠죠. 초과. 왜냐? 미만은 14세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초과는 해당 상한 나이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60세 초과와 60세 이상의 차이는 60세를 포함하냐 안 하냐의 차이죠. 근데 나이에서 보통 상한 나이는 이상이라고 끝납니다. 그래서 특수경비원의 연령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자는 안 되고 60세 이상, 즉 60세인 자도 은퇴를 해라 이 뜻입니다. 단 60세가 된다고 또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법에서 정한 날들이 있습니다. 뭐 6월 30일이나 11월 30일 이렇게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이런 건 일단 이따만 아시고 나중에 청원경찰법 가서 또 배울 거예요. 우리 좀 여기서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은 13세 미만이 총기를 들고 대항을 해요. 그럼 총을 쏠 수 있어요. 14세 미만의 자가 14세인 자가 칼을 들고 대항을 해요. 총을 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14세인 자가 총을 들고 나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쏴야죠. 총인데. 예. 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임산부라도 쏠 수 있고 칼을 들고 있는 경우라면은 14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쏠 수 없다. 알겠죠? 목검도 쏠 수 없고 분사기도 안 돼요. 무기는 뭐다? 소총 또는 권총. 그러면은 고무 플라스틱 권총은요? 안 됩니다. 권총 또는 소총 무조건이에요. 드문은 생명 인간태, 생명 신체 인간태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익히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5번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설주, 관할 경찰 서장이겠죠? 예, 관서장 및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X. 특수경비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정 벗어나지 마니까. 특수경비원은 파업, 태업, 그 밖의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는 말이죠. 특수경비원은 이제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분사기를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 분사기는 아니겠네요. X.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두로 경고하고 난 후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그죠? 맞는 말이죠. O. 구두로 경고하고 난 후가 아니라 또는으로 끝나겠죠. 구두 또는 공포탄으로 X. 그리고 또 권총 또는 불사기가 아니라 권총 또는 소총이어야 되니까 X.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O. 421번 특수경비원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해서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되는 경우 경고 없이 사격이 가능하다. 자, 생명, 신체, 인간태. 특수경비원은 맞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특수경비원은 국가 중요시설에 간첩이 침입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생명, 신체, 인간태, 간이죠. 간.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경고를 하고 난 후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 X. 그러니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이 말이죠. 바로 다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경고 없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423번 특수경비원은 국가 중요시설에 간첩이 침입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3회 이상 투기, 투항 요구를. 자, 3회 이상 투기, 투항은 뭐다? 폭발 또는 소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3회 이상 투기나 투항을 요청하겠죠. X.
특수경비원은 부득이하게 무기를 사용하는 때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의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맞는 말인가요? 그죠? 우리 필요청 할 수 있다의 예외 사유가 아니니까 할 수 있다로 끝나야겠죠? 오. 특수경비원은 부득이하게 무기를 사용하는 때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가 아니겠죠. X. 특수경비원은 분사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자, 분사기가 아니라 뭐다? 소총이죠. 소총. X. 14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14세 이하의 자. 자, 우리 아까 나이 제한은 어떻게 돼 있다? 14세는 무조건 미만으로 끝난다 했죠. X.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분사기는 됩니다. 우리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이기 때문에 권총 또는 소총이겠죠. X. 특수경비원은 국가 중요시설 내에 칼을 들고 대항하는 14세의 청소년에게 소총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할 수 있죠. 예, 총기가 칼을 들고 대항하면 해도 됩니다. 14세인 자에 대해서는. 특수경비원은 국가 중요시설 내에서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13세의 청소년에게 소총을 발사해서는 아니 된다. 아니죠. 폭발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다 해야겠죠. X. 경비원의 의무.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위력을 가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위력을 가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아니할 수 있다 없다. 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끝내야겠죠.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줘야 됩니다. X. 이게 또 명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자구가 들어가면 또 명확해지겠죠. 자, 16조. 경비업자는 이제 복장 관련인데, 복장 나오면은 장비를 떠올리셔야 되고, 장비 나오면은 차량을 떠올리셔야 돼요. 알겠죠? 복장, 장비, 차량은 대다수가 행안부령입니다. 또 무기 기억나시죠? 무기는 무슨 령? 대통령령. 단 무기 관리 수칙은 무엇? 행안부령.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무기 관리 사항은 무슨 령이겠어요? 무기니까 대통령령이죠. 경비업자는 이제 복장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는데 누구에게 하냐?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서 우리 또 할 때 복장 정할 때 경찰 공무원이나 군인이랑은 명확히 틀려야 되고, 이게 어떤 모의고사에서는 제복, 색상 및 디자인이라는 말을 가지고 어떤 장난질을 하냐, 제복에 재질 및 디자인이라는 말까지 써요. 이게 청와교사법에는 재질이라고 나오거든요. 색상 및 재질로. 그런 조잡한 말장난도 하는데 어쨌든 계속 나갈게요. 저는 그 정도까지 다루면 안 된다 생각해요. 이게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구에서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되냐. 경비주도 사람 일을 알아야지. 그리고 신고를 하려면은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절차가 어디에 나와 있냐, 시행령에 나와 있냐, 시행 규칙에 나와 있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이런 거니까 이 두 개가 좀 중요하겠죠. 또 디자인이 경찰이랑 군인이랑 같으면 안 된다. 이런 거 말면 돼요. 예.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복장의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무겠죠. 지금까지 했던 말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처럼 와닿으시죠. 다만 집단 민원 현장 아닌 곳, 자, 저는 이걸 집단 아닌 신변 보호 업무라고 하고, 또 우리 복장 신고는 누구에게 해요? 지방경찰청장에게 합니다. 주 사무소를 관할하는. 근데 이 복장을 착용하게 안지할 수 있는 케이스가 집단 아닌 신변 빼고 또 무엇이 있냐? 부득이하다고 관할 경찰 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3번. 지청장은 이제 검토받은 디자인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비업자에게. 사망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고, 지청장에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고를 해야 한다. 그 밖에 경비원의 복장이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434번. 시설주는 경찰 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서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다만 이 권자가 틀려져 경비업자여야겠죠. X.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변경하기 위해서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경찰 공무원 또는 소방 공무원의 제복. 자, 소방 공무원이 아니라 무엇? 군인. X.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변경하기 위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이라 했죠. 신고하는 사람은. 또 우리 예외 사유로 들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집단 아닌 신병과 관할경찰 관서장. 437번.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변경하기 위해서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행안부령이겠죠. 복장 관련은 X. 경비업법령상 시설주. 자, 시설주가 안 나와야겠죠. 이 경비업체의 경비복장 관련해서는 X.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한 사람은 누구다? 경비업자. 예, 경비업자가 일을 하도록 지시를 해야겠죠.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에게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복장이 소속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소속회사의 복장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복장이겠죠. X.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 현장에서 신변보호를 하는 경우 또는 아니죠. 집단민원 현장이 아닌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자, 잘 봐요. 여러분들 집단민원 현장에서 신변보호를 하는 경우에 예, 다른 소속회사의 경비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면은 어떤 일이 하냐? 그 총회를 예를 들면은 총회에서 여러분들이 총회인인 척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총회인도 제가 우리 쪽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또 뭐 시비 걸고 싸우자 할 수도 있고. 너무 앞서가는 생각 아니냐고요? 좀 외우기 쉽게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집단 아닌 신변보호, 집단 민원 현장이 아닌 신변보호 업무 또는 우리 관할 경찰 관서장이 정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한다? 신고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죠? 이거 아니할 수 있다로 끝내야 될 텐데. 그죠?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끝난다네요. 예. 착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의무를 깨니까 아니할 수 있다로 끝나겠죠. 지방경찰청장은 여기 맞나요? 여기겠네요. 경비업자는 441번 경비업자는 경비원에 대한 복장의 신고를 하고 난 후 경비원의 업무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관할 경찰 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경비원에게 신고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죠. 그죠? 다 맞는 말이네요. 오.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원 복장에 대하여 경비업자로부터 경비원 복장 신고를 받은 경우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하여 경비업자에게 복장 명령에 대한 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5. 지청장은 경비원 복장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경비원 복장 신고를 받은 경우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해서 경비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어떻게 한다? 할 수 있다. 자, 관할 경찰 관서장이 아니라 누구? 지방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이 누구에게? 경비업자에게 해야 되는 말이죠. X.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원 복장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자, 여기까지 맞죠? 이 일을 이행할 수 있고 지방경찰청장에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복을 하여야 한다. 자, 이행할 수 있고가 아니라 이행하여야 한다. X.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원의 복장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행안부령이겠죠. 복장 장비 차량 관련된 거는 경비법령상 경비원의 복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오, 맞는 말입니다. 시행규칙, 우리 행안부령으로 복장에 관해서 정할 때 이 관련된 사항 나오죠. 중요한 거는 이제 사망이죠. 보면은 우리 소속 거처 제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 있고, 우리 거처를 했을 때 의무인 게 몇 개 있었죠. 한번 떠올려 볼까요? 경비업 허가 시 지청장이 서장을 거쳐서 이제 경비업자에게 줘야 하는 사항이 하나 있죠. 그리고 또 청와경찰 임용, 면직, 퇴직 관련 시 10일 이내 이런 거 거쳐서 말해야 되고, 또 경비지도사 관련된 거 거쳐서 해야 되고, 또 청와경찰 징계 규정 제정도 거쳐서 해야 되고, 또 무기 대여 신청도 거쳐서 해야 되고. 맞을까요? 네, 거쳐로 가보죠. 우리 보면 섭섭이에 무기 대여 시 허가증 발급 신청 시, 배치 신청 시. 경비지도사는 없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가 저처럼 다 안 떨려도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제가 100점 맞았으니까 다 안 떨려도
이런 게 몇 가지 있구나. 음으로 거쳐여도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구나 알고, 나머지 엔간한 거쳐는 어떻다? 이렇게 할 수 있다로 끝나요. 특히나 서류 관련된 거쳐는 더더욱 할 수 있다로 끝나요.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보내야겠죠. 지방경찰청장에게. 그리고 경비원은 경비업무 수행 시 이름표를 경비원 복장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해서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행명령 보고서를 받은 이행 보고를 하려 할 때 경비업자는 어떻게 해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시정명령을 한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정명령을 한 지방경찰청장은 누구다?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다. 문제 계속 풀어볼게요. 경비원의 복장 신고, 여기 보면은 변경 신고를 포함해야겠죠. X. 나머지는 다 맞아요. 읽어보니까 건자,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에게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기 전에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로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원의 복장 신고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에게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기 전에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를 경비업자의 주된 배치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배치지가 아니더라. 뭐다? 죄송합니다. 사무소. 449번 경비원 복장 신고 하려는 시설주가 아니라 경비업자겠죠. X. 경비원의 복장 신고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에게 복장을 착용시키기 전입니다. 전 X. 경비원법에 따라 경비원 복장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보고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시정명령 보고 이행보고서에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시정명령을 한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맞는 말이죠. 5. 경비원법에 따라 경비원 복장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보고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시정명령 이행보고서에 보고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포함한다겠죠. X. 경비원법에 따라 경비원 복장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보고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시정명령 이행보고서에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일부를 포함하고, 이런 자구는 없죠. 경비법에 X. 경비업자는 이행보고서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 소속 경찰서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경비업자는 이행보고서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서장을 거쳐서 제출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맞네요. 이 경우 신고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겠죠. 7일 이내가 아니라 X. 자, 7일 이내란 말이 왜 자꾸 나오냐? 도대체 왜 등장하는 건데? 라고 물으신다면은, 일단 폐휴칠 기억나시죠? 폐업 휴업할 때 하고 난 후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거 있고, 또 경비원 배치 시에도 배치하고 나서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라 했잖아요. 그게 며칠이다? 7일이다. 그러니까 7일이 총 3가지가 있네요. 이거는 뭐 별도로 써드릴까요? 잠시만요. 경비원은 경비업무 수행 시에 이름표를 경비원 복장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하여 경비원의 이름을 내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좀 말장난이죠. 뭐 시설 내부 이런 개념으로 제가 내본 문제인데,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제 장비로 가볼게요. 우리 복장 무슨 령이다? 행안부령. 그럼 장비도 뭐겠어요? 적분단. 우리 복적분단 기억나시죠? 적분단. 행안부령으로 정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언제만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 휴대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좀 웃기죠? 의무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겠어요? 장비를 안 차고 근무를 해도 된다. 뭐 이런 말이겠죠?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검법에 따라, 통상 이게 약칭으로 총검법이라 하거든요. 근데 웃긴 게 경비업법 상에 있는 이 총검법과 청원경찰법에 있는 총검법의 이름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법 제정 당시에 이걸 반영했어야 되는데 법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를 빼먹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소지 신고가 아니라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 중점사항입니다. 미리 분사기에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누군지 장비를 임의로 개조해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그죠? 분사기나 장비를 임의로 사용해서 사람들한테 위해를 가면 안 되겠죠?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필요하다고 인정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필요청에 할 수 있다에 예외 뭐 있었어요? 의무로 해야 되는 거. 우리 무기 대여, 또 무기 그거 수리 요청 시 기억나시죠? 또 뭐 있어요? 또 마지막 하나.
우리 경비원 임무는 필요한 최소 한도로 한다. 이 세 가지밖에, 세 가지 빼고는 다 뭐다? 할 수 있다로 끝난다. 예. 계속 할게요. 또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적분단입니다. 적분단. 권총은 무기겠죠. X. 경비지도사가 아니라 경비원이어야겠네요.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적분단. 맞죠? 행안부령으로 정하고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 자, 이 권자가 틀렸죠. X. 459번.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적분단 등 행안부령으로 정하며 근무 중에만 X.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적분단 등 대통령령은 뭐다? 무기 X. 시설주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 자, 시설주는 무기 관련된 거는 시설주에게 관련이 되겠지만 장비 같은 경우에는 경비업자가 줍니다. 우리 경비업 허가 받을 때 장비를 구매해야 한다고 나와 있죠. 네, 그것 때문에 경비업자가 하는 거예요. X. 미리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건 맞죠.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총검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 소지 신고가 아니라 소지 허가. 자, 허가는 뭐예요? 허가는 부자기를 자기로 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신고는 그냥 한 사실에 대한 보고 같은 개념인데 이제 법령에 의해서 좀 정해진 개념이죠. 예.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 소지허가 경직법이 아니라 총검법입니다. X.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총검법에 따라 미리 경찰 관서장이 분사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자, 여기서 우리 이거 사전 승인과 사전 허가, 승인과 허가가 비슷한 개념이 아닙니까? 달라요. 승인은 우리 어떨 때 쓰냐? 없는 것을 새로 만들 때 승인을 한다 그래요. 가령 국가가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졌어요. 이를 대한민국은 그래 너 외국으로 인정해 줄게 승인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반대로 허가는 무엇이냐? 원래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 가령 어떤 개념이 있냐? 허가. 우리 건축물 지을 때 막 지어도 되나요?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원래 국토 위에는 아무것도 지으면 안 되지만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국토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죠. 부자기를 자기로 하는 것을 허가. 승인은 아예 없는 것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예. 그리고 또 대통령 등의 경우 다시 이게 우리 경호학에서 가면은 집하의 사전 구매 신고 다시 사용 신고를 해야 한다 돼 있어요. 집하. 지구대 파출소에는 우리 분사기를 사용한 경우에 신고를 해라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자, 소지 허가는 총무법에 따라 소지 허가를 하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누구한테 해야 되냐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경비원은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통상의 용법과 달리네요. 경비원은 경비원물을 용법과 달리 사용해서 필요한 경우에도 임의로 개조하는 거는 안 됩니다. 예, 필요한 경우에도 누구든지 임의로 개조해서는 안 돼요. 예, 알겠죠? 임의를 개조하여라는 말은 언제든지 안 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 한도 내에서 장비를 쓸 수 있지만 개조는 안 된다. X. 경비원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필요한 최소 한도 내에서 경비법령상 행안부령으로 정해진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그죠? 경비법령상 시행 규칙에 있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경비법령상 경비원의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하지만 복장은 둘 다 행안부령이죠. X.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왔죠. 우리 467번까지 왔고 다음 강의에서는 그래도 500번까지 가야겠네요. 500번까지 가면 이게 끝나나? 다음 강의에서는 좀 많이 나가고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또 이제 다음 강의에도 이거 52번까지는 금방 갈 거예요. 가고 우리 행정처분부터 또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게 어려운 개념이라서 이걸 다 외우고 넘어가야 돼요. 저도 또 외우고 와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바로바로 튀어나와 줘야지 또 이게 여러분들이 반복하기 쉽잖아요. 제 강의만으로. 이런 게 있구나. 일단 또 틀을 잡아놔시고 어쨌거나 끝까지 간다는 거. 저는 이제
여러분들 60일 프로젝트를 위해서 못해도 한 67일 전에는 청원경찰법까지 끝내려고 해요. 예, 지금이 며칠 남았죠? 71일이네. 4일 남았네. 안 지켜질 수도 있겠네요. 예, 일단 최대한 빨리 강의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